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유골을 발견하였으며 선수부 개구부 및 창문을 통해 배출된 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광주에서 급파된 국가수 요원들이 감식을 통해 돼지뼈로 판명하면서 커다란 구멍이 뚫린 인양 시스템의 적나라한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예, 미수습자의 유골인 줄 알았는데 동물 뼈로 밝혀진 그 어이없는 소동이 휩쓸고 간 세월호. 오늘 아침 표정은 어떨까요?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CBS 특별취재팀 김민재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 네, 저는 지금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 미수습자 유해 발견했다, 막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저희도 준비됐던 저 인터뷰 내용을 바꾸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동물뼈라고 밝혀진 이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에선 좀 취재해 보셨죠? 예, 일단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세월호가 올려진 반잠수선 갑판에서 뼈 조각들이 발견된 게 시작입니다. 예, 예. 해수부는 오후에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4에서 18cm가량의 뼈 조각이 6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발견된 장소는 세월호 뱃머리, 특히 배를 운전하는 조타실 아래 갑판으로 리프팅 빔을 받치고 있는 반목 주변에 끼어 있었다고 하고요. 세월호 선체 부양 과정에서 배 안의 뻘과 함께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죠. 저녁엔 국가수 광주연구소의 연구원 6명이 급파돼서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하러 반잠수선으로 향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밤 9시쯤 막상 국가수 연구원들이 보니까 이 6개도 아니고 7개다. 그리고 사람의 뼈가 아니라 아마 식당 식재료로 쓰다 남은 듯한 돼지뼈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에서 나온 뼈란 얘기예요? 식재료란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뼈를 보거나 아니면은 예. 뭐 검증 결과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긴 하죠. 지금 국가수에서 추정하기로는 돼지가 뭐 애완동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제주도는 돼지가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살아있는 돼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식재료로 쓴 돼지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일종의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난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해수부 관계자들한테는 이 상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뼈 조각이 발견됐다는 시점, 이게 오전 11시 20분쯤이면 예.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근 선박에서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어제 종교 행사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4시간이 지난 3시 반쯤에야 뼈 조각 발견 사실을 취재진들에게 알렸고요. 가족들조차도 이때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도 신문 보고, 저 보도 보고 알았어요? 거의 해수부의 공지 문자가 언론과 가족들이 거의 비슷하게 알려졌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 언론을 통해서 주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언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요? 심지어 상황을 총괄하는 인양 추진단장도 3시간이나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브리핑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해수부가 번번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인양 과정을 진행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보고 체계조차 허술하게 구멍이 뚫린 걸 보여준 건데요. 예. 주먹구구 인양 시스템의 적나라한 현주소가 드러나준 셈입니다. 뭐 돼지뼈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뭔가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건 그 정부가 유실 방지 대책 철저하게 했으니까 이 배수 과정도 문제 없을 거다고 했던 것이 이 진짠가 좀 의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금껏 해수부가 유실 방지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예. 수색 작업도 아닌 인양 도중에 의도치 않게 유실 사태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번엔 돼지뼈가 반잠수선 갑판 위로 떨어졌지만 그동안 미수습자의 유해나 유류품 또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들이 이런 방식으로 바닷속 어딘가 떨어져서 급류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실 방지망 두르고 펜스 설치하고 뭐 잠수사 동원해가지고 해저도 꼼꼼히 보고 한다고 해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유실방지책 곳곳에 허점이 보여서 문제가 제기되겠죠. 예, 예. 특히 인양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점은 지난 24일 전후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이날이 어떤 날이냐? 예. 전날 저녁부터 밤새도록 세월호의 선미 좌연 램프를 제거해서 가로 7m, 세로 11m 구멍이 뚫린 날입니다. 그날. 예, 그렇죠. 또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한 대로 예. 인양 당국이 조류가 더 빠른 데다 위험하고 원래 계획보다 멀기까지 한 곳에 반잠수선을 몰래 옮겨놓고는 소조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서 세월호를 이곳으로 서둘러 이동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예, 예. 김현정 앵커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 배 뒤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곤 시간 없다고 유실방지망도 안 두르고 해저에 깔아둔 펜스 밖으로 나가서
3km를 항해하는데 예. 오늘 같은 유실 사태가 물속에서 벌어졌다면 이때 사라진 것들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번에는 돼지뼈였지만 혹시라도 미수습자의 뭔가가 새나갔을 가능성 이걸 생각하면 좀 아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사태를 책임질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 그런데도 유실보강책도 없이 원래 계획대로 30일 목포로 출발하겠다면서 예, 인양을 서두르는 당국을 보고 있으면 이 자칫 껍데기 인양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민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팽목항을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유해들 지금 뭐 유가족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유가족이 되는 것이다. 어서 빨리 시신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을 어떻게 발견할 건가? 유고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단장을 지냈고요. 진실화해위원회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 단장도 지낸 분, 우리나라 최고의 유해 발굴 권위자입니다. 충북대학교 박선주 명예교수 연결을 해보죠. 박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게 사람 뼈인지 돼지 뼈인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훈련받은 전문가가 보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죠. 아, 전문가는 그 자리에서 예. 그 국가수는 어제 9시에 가자마자 그래서 바로 안 거예요? 글쎄 국가수에서 누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 뼈하고 동물 뼈를 이제 다 훈련받은 사람, 예. 받은 사람이면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사람 뼈만 훈련받았다 하더라도 아 이건 사람 뼈가 아니구나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예. 국가수에서 그렇게 5시간씩 넘어서 한 건 아마 그 좀 정확하게 하느라고. 아니 그냥- 국가수가 도착한 자체가 늦고요. 예. 아마 그러니까 예. 국가수 도착하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 뼈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걱정하는 게 그 수색대가 들어간다든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사람 뼈가 어떻게 생겼다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는 인양 작업 현장에는 유해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돌려 말하면. 그 위에 탈 수가 없나 보죠, 배 위에. 왜냐하면 그 주로 인양 작업 쪽에다가 신경을 썼지 배 선체로 들어올리는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유실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나 보죠. 세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뼈를 네. 보고도 전문가라면 첫눈에 보고 이게 다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구별을 할 건데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10시간 지나도록 사람 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거군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 배 위에 예. 한국 분들이 타고 계신지 아니면 중국 썰매지 팀들만 있는 건지 예. 또 해수부에서도 해수부 관계자가 그 그냥 하는데 나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한국 사람이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단 아니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예. 그런 게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떤 중요성 같은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 놔뒀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하. 예. 예. 걱정되는 점이 이번 소동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이신데, 예. 이제 무트로 옮기고 나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그 작년에 해수부가 만든 거 보니까 자기네들 계획엔 뭐 한 달 가까이 소독 이런 거 안전장치다 하고 예. 그다음에 한 석 달 선체만 하는데 한 석 달 그다음에 선창 밑에 거기 한 2달에서 최대한 5개월쯤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5개월쯤이요. 예. 그래. 시간은 5개월. 수색 방법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해수부가 예. 제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일단 객실 부분을 따로 떼어내겠다. 그런 다음에 배를 똑바로 세워서 수색에 들어가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그 수습 방안에 대해서 또 발표하면서 예. 제가 몇 가지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배 안에 예. 그 뻘이 있는 경우 음흠. 뻘이 있어도 많이 있는 경우, 조금 있는 경우, 또 뻘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해가 그 3년씩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씩 됐으니까 그 안에서 어느 상태로 남아있을까? 그거를 이제 쭉 그 외국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예. 이제 그 뼈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일에 뻘에 하고 물이 있고 그런데 뼈가 이제 이렇게 관절이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남아있으면은, 예. 그게 이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예. 그게 움직일 수가 있죠. 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현장이 이제 교란되는 거죠. 어허. 그리고 다른 이유하고도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날 제안한 게 예. 미수습자가 남아 있다고 이제 추정되는 그 예. 방에 먼저 선발대가 들어가서 상태를 보고 그 안이 예를 들어서 뻘이 쌓여 있고 뼈들이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고. 아, 세우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세우면 안 되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예.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판단이 나면은 세워도 괜찮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예. 차근차근 한번 먼저 시험적으로 들어가 보고 예.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니 무트로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수개월이 되도록 왜 이렇게 수색자가 모래해 하면서 재촉할 일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바로 세울 일도 아니다. 예. 지금 해저 수색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움직이는 동안 혹시 뭐라도 이게 유실됐을까봐. 근데 그거를 중국의 상하이 셀비지 잠수부들이 하고 있어요. 예. 해저 수색 작업은 그냥 그들한테만 맡겨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잠수부가 들어가서 바닥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훑고 다닌다는 거 그게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갖다 쌍끌이 이렇게 하듯이 예. 쭉 끌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그다음에 물로 이제 다 닦아내면 그 판에 남아 있는 것들 예. 거기서 뼈 조각이나 또는 치아 같은 것들이 빠져 흘러나갈 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걸 찾아내는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슥슥 보고 다니는 거 말고 쌍끌이로 쫙 바닥을 좀 훑어내는 작업하면 어떻겠는가? 훑어내서 들어 올리면은 이제 그 사이로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예. 위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그거를 갖다 다 이렇게 이제 조사해야 되죠. 지금 이제 배가 빠져나간 뒤에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펜스는 쳐놨다고 하니까 그런 작업 좀 그렇습니다. 이어지기를 예, 할수 있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최고의 유해 발굴 전문가입니다. 충북대학교 박선주 명예교수였습니다.